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2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시장에 관련된 질문들 또 종목 관련된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최창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중 무역 협상 연장 시사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오늘 글로벌 시장 전체가 좀 화답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 IT 부품주를 중심으로 좀 1% 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좀 또 외국인의 모처럼 매수세가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렇죠.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미중 정상회담이 3월 중에 개최될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으로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3월 1일 무역협상 마감 시한까지 이렇게 타결을 못 지으면은 관세 부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투자 심리를 좀 지배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타결이 가깝다면은 관세 부과 없이 자연적인 마감 시한도 협상 시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은 화학업종과 반도체 IT 대형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IT 대형주들은 최근 시장, 대형주 거래소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주도 업종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련해서 IT 중소형주들,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IT 부품주들도 관련 투자 심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실적 발표치가 양호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IT 장비주들, 부품주들 나름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도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종과 테마주들이 순환매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후에 시장은 이렇게 대외 변수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 미 증시뿐만이 아니고 중국 증시도 해외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 없는 제한적인 눌림목으로 마감하는 우상향 흐름이 당분간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전문가들 파생 상품 시장 전문가들 의견이 조금 매도 우위일지 매수 우위일지 약간 좀 엇갈리는 면은 있습니다만 중립적인 수준으로 일단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들이 조금 중립에 가까운 매도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외국인들의 전체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아마 당분간은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흥국 ETF로 자금 유입이 여전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또 한편 우리 이번 1월달 12월 말서부터 이렇게 큰 폭의 시장 조정이 나왔던 그 원인이 되었던 경기 침체 우려 또한 지금 현재 신흥국가들은 경기 선행지수가 우상향 흐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변곡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우려도 당분간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되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로 개별 종목 장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1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변곡점도 임박해 그렇죠. 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변곡점에 지금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미 중국은 이미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 반전했고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중진국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 늦게 돌아서고 있는데 어쨌든 신흥국 그 국가들의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요국들은 이렇게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하락세가 거의 둔화되고 각도가 상승 전환할 그런 임박은 그 신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경기 침체 우려는 당분간은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전환 변곡점에 임박해 왔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수요일 오마이 주식 공감 토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분기 어닝 시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4분기 어닝 시즌도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공시한 기업을 보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제가 앞서 시황을 말씀드릴 때는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었는데 네.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의 빌미는 아마 개별 기업들 실적이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뭐 그렇게 나오더라도 조정의 폭은 크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오늘 거래소 시장 딱 하나만 보더라도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장은 상승세인데 하락 업종도 다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업종별 차별적 장세라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실적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둔 차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어닝 시즌은 지금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시장에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실적에 대한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의 총수가 249개 종목인데요. 그중에 91개가 발표되었습니다. 어제까지입니다. 249개 중에 91개가 발표되었는데 이 중에 어닝 쇼크, 실적이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그런 어닝 쇼크가 75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닝 시즌이 지금 현재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닝 쇼크 비율이 많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그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죠. 매년 4분기 때의 그 어닝 쇼크를 비율을 보면은 올해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는 지금 82% 가까이 이렇게 어닝 시즌은 뭐 지금 현재 동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일 안 좋았네요. 네, 그렇죠. 2011년 이후로는 제일 안 좋은데 자, 그런데 항상 제가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것만 보면 조정의 빌미가 또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또 그 반대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다음 자료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기업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최근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2011년도 3분기 그리고 2014년도 1분기 때도 기업 이익이 하향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 샀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코스피 200 지수의 그 후에 그 동향은 어땠는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본다면 네. 저 구간을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서 본다면 다음 자료를 보시면 자, 기업 이익이 그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200 지수는 파란색 선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파란색 선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는 큰 조정 없이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화살표로 그려놨는데요. 기업 이익은 하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하늘색 외국인들의 수급은 매수세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코스피 지수는 어땠는지 보면은 최소한 3개월, 길면 6개월 동안에는 큰 조정 없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 점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기업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주가의 선행성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지금 현재 데이터만 보면은 추후에 기업 이익이 하향되고 있는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샀다면은 주가의 선행성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장이 뭐 큰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일단 실적을 공시한 기업 3개 중에 하나꼴로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요. 3개 중에 하나는 너무 많다고. 작고요. 그 10개 중에
4개는 10개 어닝 쇼크. 중에 4개. 아니요. 5개 중에 4개는 어닝 쇼크죠. 5개 중에 4개요? 예, 82%니까 네. 100개 중에 82개는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알겠습니다.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산다는 적극적인 점은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 그 점이 주가의 포인트인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 개선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주가의 선행성 측면에서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중국 증시는 장중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감 상황은 어떤지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 연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중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보다 1.84% 상승한 2721.06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하였고요. 심천선 성분지수는 2% 이상 상승해서 8171.20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 속에 상세로 출발했는데요.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예상되며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재무장관도 생산적인 회담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예정되어 있는 미중 무역 협상 장관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시장의 상세를 높였습니다. 한편 금일 인민은행은 달러 이한 기준 환율을 전장 대비 6.7675 이한에 고시했으며 이한화 가치는 전일보다 0.13% 상승하면서春제 연휴 이후 처음으로 이한화를 절상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상해 증시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냈는데요.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했고 그 중에서도 전자부품, 통신장비, 증권, 보안, 소프트웨어, 자동차,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금일 모건 스탠리가 MSCI 중국 지수에 샤오미, 폭스콘, 중국 알루미늄, 강해에너지, IH 등 12개 종목을 차이나 지수에 편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샤오미는 7%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고 폭스콘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나머지 관련주들도 강한 상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폴더 불폰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BOE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벤처 및 스타트업 전용 증시가 될 가창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IT 관련주 강세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자금은 1월에 이어 현재까지도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 상반기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A주에 수익 유입될 것이란 시장의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투심이 금일 많이 회복되었고 앞으로도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 주식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T 부품주 탄력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의류, 섬유 업종, 그리고 또 화학 업종들이 좀 힘을 내주면서 오늘 좀 코스닥 지수 상승이 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내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막살자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스템 바이오텍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9,900원에 일단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네. 1차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자, 일단 강스템 바이오텍 하면은 줄기세포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로 일단 유명한 종목인데요.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자, 강스템 바이오텍 네.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좀 어떻게 도움이 네. 되는 게 좋을까요?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죠. 종목의 흐름의 차트상의 흐름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최소한 중기 하락 파동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 파동 중에 있으면은 그 종목은 보유해도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 매수세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3월 말 그리고 3월 말경서부터 5월 중순경까지 미국 시장에서 각종 바이오 학회
바이오 컨퍼런스들이 많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약 한 4개 내지 5개가 이렇게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이렇게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부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학회 발표 시점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더욱더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스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자, 주가의 중기 파동상의 흐름과 단기 파동상의 흐름을 보시죠. 이 주식은 의외로 중기적으로도 상승 파동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기 하락 파동 속에 있는데 이 주식은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관련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주가의 그 파동상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3칸 올라가고 1칸 조정 나오고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 파동상의 지지선은 뭐 이 정도, 이 전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는 우상향 흐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단기적인 파동을 보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2칸 조정 나왔고 이제 1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여기 가격대가 보면은 21,3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2만 원대, 2만 50원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1차적인 목표가를 21,300원 정도 잡고 보유 관점, 추가 매수 관점 대응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진단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님이 올려주신 종목 삼성전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가는 13만 5천 원에 매수가를 적어주셨고요. 자, 1분기 안에 만회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올려주셨어요. 자, 일단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또 폴더블 폰 공개가 2월 말에 모두 있어요. 그리고 또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전기차 모멘텀은 항상 존재가 했던 모멘텀이기 때문에 항상 있었던 건데 이제 뭐 고점이 물론 그 모멘텀 때문에 이미 뭐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항상 유효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폴더블 폰 이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일단은 1분기 안에 만회가 될까요? 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답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회라면 매수가? 네, 매수가를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좀 13만 5천 원이시네요. 네. 1분기 안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분기 안에는 쉽지 않겠다. 이미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IT 신제품과 그리고 그 신제품 발표 이런 모멘텀들은 이미 주가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도 중기적인 하락 파동 속의 기술적 반등의 1차 목표가에 지금 딱 진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종목은 대부분의 종목과 같이 중기 하락 파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하향 흐름 보이고 있고 3분의 1 반등이 나온 거죠. 자, 일반적으로 3분의 1 정도 반등 나오면 지금 현재 가격이 3분의 1 반등의 목표 가격이 여기 보면 11만 4,900원이니까 11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요. 11만 5천 원이 지금 현재가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현재가 수준에서 한번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오차를 감안해서 저는 이 정도 가격 보고 있는데요.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11만 8천 원 선까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가 구간에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약간 좀 감소했고요. 어제는 좀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해당 가격대가 이 저항선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저항선 가격대가 아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의미 없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요 1차적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고 확신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면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인 흐름 보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 파동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상승 지속형 패턴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바닥에서 3칸 올라가고 한 칸 조정 나오고 한 칸 더 가는 거죠. 이게 1차 목표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여기 121선 부근까지는 한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 거래량이 수반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로 이 부분은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까지 수준에서는 비중을 한번 좀 줄여주는 전략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11만 8천 원 선까지 올라간다면 거기서 한번 비중을 줄여주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그 선에선 좀 비중 축소 네. 전략이 좋겠다. 일단 원하시는 목표가 수준은 좀 1분기 안에 진입이 어렵겠다라는 어렵겠다.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늘 특징주이기도 했던 테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휘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18,900원의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오늘 좀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은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관심주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보유하고 종목입니다. 계신다면 매수가 가격을 매수가가 18,900원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주식은 현재가 수준에서는 한번 또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맞아요. 여기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었으면 함부로 이렇게 매도 의견을 내서는 안 되는데 거래량이 오늘 너무 많이 텄습니다. 에너지 소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는 한번 여기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일 한 차례 더 우상향 변동성은 나올 것입니다. 우상향 변동성이 나온다면 그 변동성을 이용한 매도 가격은 얼마냐?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네, 주가가 지금 하락 파동상의 3분의 1 반등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오차를 감안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차를 감안하면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8,600원 선입니다. 추가적인 상향 변동성이 나온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향 변동성이 나온다면 비중 축소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네네. 전해주셨습니다. 자, 빨리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상욱 님이 올려주셨어요. 애경산업 부탁드려요. 일단 매수가는 45,6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자, 애경산업 어떻게 좀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도움 한번 드렸던 네, 분이죠. 그리고 또 이 그 주식 담당자가 우리 한국경제TV를 보고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는 하는데 회사 사명을 좀 바꾸는 것을 우리 그 대표이사께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네. 이 그 굴뚝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주식이 기업의 이름도 굉장히 주가를 이렇게 대하는 시각이 투자자들마다 이렇게 약간 좀 틀려지는데 좀 럭셔리하고 좀 어려운 좀 영업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근데 화장품 업체답지 않게 애경산업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주식을 보면은 지금 현재 하락 파동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일전에 한번 갭 하락이 아마 심하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지금 차트가 많이 굉장히 좀 난해하게 돼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죠. 주가가 지금 작년 9월경서부터 아주 급하게 이렇게 하락세를 지금 보였죠. 주가가 아마 실적 부분 우려가 상당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아마 실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체들 실적이 작년 3분기, 4분기 때 굉장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 파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와서 자,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었는데요. 대량 거래가 수반되었고 주가가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나면 뭔가 상승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하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량 거래가 수반되었을 때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보수적으로 일단 손해보지 않는 순으로 이렇게 팔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 급하게 내려갈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만 상향 변동성을 준다면은 주가를 좀 비중을 좀 줄이고 나오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산업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전략, 좀 보수적인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빨리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OCI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학 업종이 일제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시황에 대해서는 좀 증권사별로 좀 갈리는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폴리실리콘 시황에 대해서 가격 반등이 조금
좀 미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놓는 증권사도 네네네, 있었고요. 네. 아니다, 시황 반등 조금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놓는 증권사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러한 분분한 의견 속에서 자, 일단 OCI 매수가를 올려주셨습니다. 97,0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비중은 10%고 자,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라고 ESK님이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매도 시점보다는 매도 가격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11만 5천 원 정도 되면은 비중을 꼭 최소한 50% 이상 줄여주시는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익을 충분히 보실 수 네, 있겠네요. 저는 보유 관점 권해드리겠는데요. 간단히 차트를 보고 대응 전략 권해드리죠. 자, 이 OCI도 중기 하락 파동 상에 있습니다. 세 칸 내려왔고 한 칸 반등 나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3분의 1 되돌림 나오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아래쪽에 거래량이 수반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주식은 지금 아래쪽으로 다시 흘러내려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파동을 보죠.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상승 파동 속에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칸 올라가고 두 칸 조정 나오고 이제 한 칸 반등 나오고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눌림 주고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고 현재가 수준에서는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 보유 관점 의견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내일 시장 어떻게 보고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만기 충격은 아직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내일 장중후에는 매도 우위도 아닌 매수 우위도 아닌 중립적인 이런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 이후에 오히려 제가 어제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 만기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조금 팔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내용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런 부분 다양한 시각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난다면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 대형주가 좀 부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 시장이 당분간 계속해서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거래소 시장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압축해서 반도체와 증권주 중심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접근을 하시고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별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되 그 순환매 대상이 되는 테마는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 대북 경협주,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런 쪽에서 한번 계속해서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순환매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순환매적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그리고 거래소에서 접근해본다면 반도체 증권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 팀 최창윤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여기서 끝이 나지만은요, 못다한 종목 상담 오후 4시 40분까지 SNS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